공중복식이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과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아, 같은데 같은 거예요? 이제 원래 원칙대로 우리가 제작을 하자면 문양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들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는 조금 힘들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되게 어쨌든 예쁘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련된 색감으로 조금 더 바꿔드리고,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당이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개개인에 맞춰서 디자인이 조금씩 틀려요. 맞아요. 같은 다르더라고요.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오시면 그분의 얼굴 모양, 뭐 체형, 좋아하시는 색감, 취향 다 고려해서 이제 다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모든 업계가 비슷했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뭐 결혼식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작년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수술도 또 몇 차례 많이 받으시고. 근데 얘기를 또 아름아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한복 업에도 타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극복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전환점이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실 정말 열심히 잘 해온 만큼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오고 나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오히려? 네. 아마 바쁠 때는 제가 안 쉬었을 거예요. 쉴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속 일을 했을 건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이하고 조금 더 시간도 많이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침 쉬고 있었어요. 오히려? 네. 그럼 약간 조금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사실 여기 지금 이 장소가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공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간 샵 개념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뭔가 뻥 뚫려 있는 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장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이제 진행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제 제도에 제가 이번에 창업 지원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7월 달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체험 점포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쭉 걸어오셔서 아시는 분들 안에서는 굉장히 팬덤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기존 업체를 운영할 때는 제가 정말 좋아서 시작을 했고 뭔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되고 너무 많은 실패를 겪다 보니까 좀 더 차분히 준비를 해서 뭔가 실패율을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실패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시작하면서 국내팔로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데 왜 지금 미처 몰랐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많은 멘토님들하고 강사님들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대표님들하고 좀 시너지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재담을 꾸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한복업을 좋아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취미로 시작을 하셨다가 창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학원이나 공방 같은 데서도 사실 기술을 배우고 원단 고르고 나름 이제 뭐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까지 사실 많이 배워서 창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9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여기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까지 지원을 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내가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크게 발생하셨었어요? 일단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모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작할 무렵에는 카톡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자꾸 바뀌는 부분을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을 받으면서 배워보니까 기존에 제가 뭘 실수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죠. 아무래도 마케팅 쪽 부분에서 가장 조금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디자이너님의 경우는 보니까 상담, 제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1인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인스타에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카피, 이게 디자이너라고 하면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카피 부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드셨다라는 포스팅을 올리신 걸 봤어요. 어떻게 발생했던 건가요? 그 카피 문제는? 일단 이제 어떤 원단이 됐든 원단을 가지고 이제 의류를 제작했을 때 그걸 똑같이 뺏기시는 분들이 발생을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즌에 맞춰서 이 상품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디자인 등록을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가지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카피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원단을 디자인 등록하고 그리고 저작권 등록해서 이제 나만의 원단, 아무도 쓸 수 없는 원단을 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디자이너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 한복업이라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디자이너님의 디자인이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쓰여져서 네.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디자인은 보호받고 싶어요. 보니까 되게 많은 손님분들, 특히 단골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가장 내 삶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 계실까요? 일단 꼭 구매하신 고객을 제외하고 찾아주시는 분 중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저하고. 아예 외국분들? 뭐 다양하게 오시니까,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오시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한복이 너무 예쁘다, 전통 한복, 이게 이제 한국의 전통 한복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이 옷 때문에 한국에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도 SNS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코로나로 작년에 못 오셔가지고 아쉽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추후에 한국 들어가게 되면 꼭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멋진 한복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 이제 일부 저희 앞에 질문에 자녀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왜 인스타에 그런 포스팅이 올라갔는지 사실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다 인스타에 포스팅을 웬만한 건 다 봤는데 되게 뭉클했던 게 그 경력사진관에서 사진 딱 한 컷에서 밑에 직업명 나오시고 거기에 올리신 태그가 독학으로 시작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엄마가 한복을 짓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걸 보며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는 따님의 멘토가 되고 싶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되게 사실 그 업에 계신 분들이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분이 한복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하면 지지하세요? 네.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제 포스팅이 한복을 같이 짓는 학생분들과 같이 꿈을 공유하고 있어. 오늘도 설렌다. 라는 이 포스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한복을 사랑하시고 이 직업에 대해 힘드신 부분이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한복 디자이너를 꿈꿀 혹은 이 영상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을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쉽지는 않아요. 이 길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노력하고 인내 가지고 끝까지 해보시면 아마 만족할 만한 성과 분명히 얻으실 거고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나이가 30대가 들어서서 처음 이제 한복이라는 거 접해서 시작을 했는데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정말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저희 수강생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마 단순하게 그냥 이게 돈이 되니까 뭐 하고 싶어서 취미 활동이니까 아닐 거예요. 뭔가 새로운 꿈을 꾸시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인스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게 고수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한복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한국 분들이 한복이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를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